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책을 읽고 루틴을 마치고 약간 조금 바쁜 게 생산적도 아직 입이 완전히 안 풀렸어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생산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일단 좀 바쁘게 오늘 하루를 말이 안 나오네요.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서 노트를 좀 하면서 입을 좀 풀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닝 루틴을 마쳤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람을 맞추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부자의 인간관계. 이미 읽은 책인데 요즘에 사이토 이토리님의 길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한 권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자의 인간관계. 좋은 사람일수록 꼭 가져야 하는 것. 사랑과 돈.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류를 고쳐 나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돈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파장이 많은 사람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많은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지낼 때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딱 하나로 결론을 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있지 않을 때, 헤어지고 나는 그냥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파장이 잘 맞는 사람.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님께서는 당신은 그저 파장이 맞는 사람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돈 문제와 인간관계 두 가지를 확실히 알면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좋은 일에 쓸 테니까요. 또한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는 것만큼 좋은 사람에게 있어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여러분 꼭 성공해서 부자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거,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프롤로그였고요. 이 세상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끝내 돈까지 끌어옵니다. 즉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속이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챈 사람입니다. 만약 이걸 알아채고 본인의 돈을 확실하게 관리까지 한다면 신은 당신에게 잘했다는 뜻의 동그라미를 쳐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어떻게 쓸까? 라고 시험 문제를 내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신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쓸까라고 시험 문제를 내렸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써야 할 곳에, 그리고 돈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걸 집착해서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도 안 되고 중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땐 쓰고 즉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사실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돈을 지출하는 곳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것 같고,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책 사는 데는 요즘에는 또 전자책을 읽으니까 돈을 정말 많이 세이브하게 되고, 돈을 정말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에 관한 거, 음식에 관한 거, 음식 깨끗한 유기농,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이 돈에 관한 그 철학이 돈의 심리학 The Psychology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미니멀리즘으로 가면서 완전히 좀 돈의 지출에 대한 완전히 뭐라 그러죠? 패턴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좋게 바뀌었죠.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까요? 원래 그런 거겠죠. 이제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책이든 항상 투자의 신들, 정말 진정한 투자의 신들, 뭐 리딩방 이런 것이 아니라 투자의 신들은 항상 강축 흥분했어요. 차분하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저축. 항상 저축. 저축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는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변할 때가 오는데, 이때 그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축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은? 돈을 미니멀리즘을 알고 난 후로부터 더 심하다는 건 아니라 더 강화되었는데, 저축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쓰는 것보다는. 저축했을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벽반을 맞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자는 설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 해도 변두리 벽반집에서 웃는 얼굴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닌 인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여유롭게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저축을 해두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이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에 상관없이 그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는, 그걸 위해서는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잘 저축을 해두고,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상처마냥 쓰지 말고,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올 때도 미리 돈이 들어왔을 때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큰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백반을 먹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장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결국은 저축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은 당신이 시냇물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신기한 돈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정말 많은 책을 읽어봤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부자가 되신 분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끌림의 법칙, 돈의 법칙, 상상의 법칙, 생각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계셨다라는 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분들은 다 그런 걸 믿고 있다라는 거죠. 와, 이 얘기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독서를 할 때 이 느낌을 느낄까요? 약간 깨우침의 그 순간에 이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네, 기분이 벌써 오늘은 되게 빨리 이 다이돌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상대가 돈을 주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에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원하는 건 안 되죠. 하지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났다면 고맙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돈의 흐름에 강한 물살을 만들어줍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돈을 줄 때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마음껏 즐기세요 하며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돈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정말 투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서 공부도 해왔었고, 근데 이제 정말 그 투자의 대가들, 그런 분들의 책을 읽었고, 지금 현재도 투자 전략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에 대해서 많이 진지한가? 그거는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항상 사이트 이투리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해라.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돈에도 이 이끌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만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돈에도 이 이끌림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 돈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이드 이트리님께서 돈을 너무 움켜쥐려고 해도 안 된다.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 탐욕을 부려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지한 건 아니고 어떤 게 진지한 걸까요? 돈을 좀 아낄 줄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저축하라는 뜻인가요? 근데 또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중용을 하라는 뜻일까요? 돈을 쓸 곳에는 쓰고 또 쓰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아끼고 이런 말씀이겠죠 아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오늘 당신이 진지하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붙어 있었던 지도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도령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붙습니다. 그런데 지도령은 때맞춘 교대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오늘부터 돈 버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또 당신에게 떼돈이 생길 찬스가 잇따라 온다든지
같이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좀 사이트 위트리님의 책을 읽으면 이런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미 이룬 것처럼,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이트 위트리님의 책을 좋아하고 사이트 위트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돈을 보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도령이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신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어떤 지도령이 붙는지가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요. 오늘부터 돈 버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나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또 나에게 떼돈이 생길 찬스가 잇따라 온다든지 같이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오늘부터 돈을 벌고 싶어라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지도령이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어떤 지도령이 붙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버릇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난 꽤 부자잖아. 난 진짜 풍요해. 몸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 됐다. 항상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꽉 채워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말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적 여유. 또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돈 외에 다른 것은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는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당한 욕심은 신이 내려준 소중한 욕심입니다. 정당한 욕심. 따라서 이런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정당한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돈을 더 벌자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정당한 욕심이라고 하세요. 저도 좀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좀 돈에서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 왜냐면 크게 어떤 물건을 소유해서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일들, 책 읽고 이렇게 집안일 해야 될 일 좀 하고 운동 갔다 오고 저녁에 쉬고, 이 생활이 나에게 그 최적의 루틴인데 이 정도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초월하지 않았나, 그 돈 욕심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그래도 투자 계획이 있으니까 그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또 부를 이루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욕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분명히 욕심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탐욕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정당한 욕심은 신이 내려준 소중한 욕심입니다. 이런 정당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따라서 이런 욕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정당한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돈을 더 벌자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있잖아요. 아이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 말고 좀 다른 단어가 없을까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소중한 가치다라는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마음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잔뜩 다는 등 모두가 와, 이 사람 정말 멋지다 하며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것이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래서 사이틀 도리님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런 욕심을 부리고 사치를 멀리 하라가 아니라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자기 외면을 좀 화려하게 가꾸는 거, 이런 걸 항상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잔뜩 다는 등 모두가 와, 이 사람 정말 멋지다며 부러워할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멋진 차, 화려한 옷, 반짝거리는 액세서리. 성공한 사람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직위에 있다면 한눈에 사장이라고 알아챌 수 있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초 작업을 할 때도 화려한 티셔츠를 입거나 최소한 꽃이 달린 모자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역시 사장님은 제초 작업을 할 때 화려하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사장된 사람의 역할이니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꼭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을 찾으려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업계나 회사의 장래가 밝다는 점을 어필하고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을 사는 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멋진 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다른 나라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모두 정당한 욕심이다. 정당한 욕심. 정당한 욕심. 정당한 욕심.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책을 읽을 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뭔가 의문,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런 부분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답을 얻게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명예를 원하면 돈을 잃는다. 또 명예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성공은 남을 밀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응원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이게 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명예를 갖고 싶은 나머지 필요 없는 것까지 사버리게 됩니다. 요컨대 허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 허영. 허영이라는 단어. 사치, 허영.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바로 남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허영이란 걸 조심해야 돼요. 허영. 이를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사람에게는 제각각 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정당한 욕심. 정당한 욕심이라는 이 단어와 허영, 처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요소가 없으면 일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는 요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25분 지났어요? 아유,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떡하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 즉 모두가 추구하는 그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일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서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황금의 원 패턴.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그 느낌. 이것이 일을 가장 빨리 성공시키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법칙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번 일이 맞아떨어져도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맞아떨어져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 좀 더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르게 해버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한 번 딱 맞아떨어진 게 있었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작가도 영화 감독도 장사꾼도 한 번 맞아떨어진 일은 황금의 원 패턴을 유지한 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빨리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걸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책 읽고 독서노트하고 이런 걸 좀 공유했는데, 내가 운동하는 거, 어떻게 몸을 만들었는지 라던가 식단, 미용 같은 거, 뷰티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영상 만드는 그 자체가 좀 재밌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부분 읽어보면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우리 맨날 편지 쓰면서 이렇게 서로 항상 칭찬을 듬뿍듬뿍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잖아요.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칭찬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은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만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마음이 풀어져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가장 여세를 몰아야 할 시점입니다. 일에는 가속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계속해서 작은 성공이라도 그보다는 매일매일 성장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의 성공도 곧 찾아온다. 이렇게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음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세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받아들이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정보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보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그때가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나 정보를 자기 안에 묻어두면 언젠가 적기가 지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된다. 어쨌든 일에 있어서는 빠른 것만으로도 합격, 늦는 것만으로도 실격입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한다 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에 운이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채널을 할 때 어제는 수다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그 질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냥 만들어 보는 거, 짧게라도 만들어 보고, 영어 이제는 영어 버전의 책도, 그러니까 원서 읽는 것도 독서 노트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에 짧게라도 일단은 시작해 보는 거. 그때그때 짧게라도 작게 이렇게 작은 시작을 해보는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린이. 그쵸? 그래서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을까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 사랑할 때? 아닐까요? 강아지도 나에게 와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네, 어쨌든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남을 기쁘게 할 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매일 성장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보살펴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수련을 해왔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예전에 심리학책을 읽으면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에서 언제부턴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타인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타인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타인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좀 패턴이 생기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뭔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할 때 깊은 행복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남을 기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저의 철학이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또 내가 성장하며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은 태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쏟아부으세요.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이린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에 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입의 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몰입해서 그 운동을 하고, 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항상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안에 힘을 다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슬슬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책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저자의 생각을 읽고 저자와 나누려고 하고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고, 그 깨우침을 나에게 내 생활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모두 다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힘을 다 쏟아붓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죠.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쏟아부으세요.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이런 글이 정말 지금 너무 벅차오르는 느낌? 다른 분들도 책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벅차오르는 느낌을 느낄 때 도대체 이 감정은 뭔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도파민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다이돌핀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도파민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벅차오르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어쩔 때는 그 행복을 넘어선 유포릭, 약간 그 환희 찬 느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휴식을 가지고 또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노트를 하고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쉬는 동안 페이셜 관리도 조금 하고, 스킨케어 관리도 조금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도 독서 노트를 계속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할 일이 많아서 약간 조금
마음이 급하기는 한데 이런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성격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치려고 차분하고 느긋하게 루틴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좀 쓸데없는 잡념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스케줄이 너무 바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약간 바쁜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알람을 맞추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자 항상 바로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자기 안에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몰입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죠. 우리 강아지는 내가 책만 읽으면 저렇게 기침을 해요. 내가 딱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침에 루틴을 하니까 이 음악을 틀고 또 우리 강아지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 음악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어쨌든 음악을 틀고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하면 제 머리맡에 딱 누워서 이제 제가 책 읽는 목소리도 듣고 음악 감상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저렇게 기침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부분 빨리 읽어보면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성공을 거머쥔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유독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믿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은 의심이 생기고 잘 될까? 라는 그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스케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우면 빨리빨리 해야지. 약간 급하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하면은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두려움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데, 약간 느슨하게 하면 그런 생각들도 떠오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또 훈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도가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복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뭔가 해야 되는 거. 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야,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나는 장수하는 사람이야를 위해서는 운동을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항상 성공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 나는 이루어졌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정말 이 자기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그 워딩, 문맥으로, 맞나요? 컨텍스트. 문맥으로 칭찬을 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을 해주니까 사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칭찬이 곧 인간의 인정 욕구잖아요. 아이린이 마음이 좀 급한가요? 약간 조금 들떠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차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리님. 자,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나에게 편지를 쓰는 때 항상 칭찬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아랫게에서 밖으로 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난 너무너무 훌륭해. 아이린, 진짜 넌 너무너무 훌륭해. 넌 정말 아이린 너는 정말 정말 대단해. 아이린 너는 뭐든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린은 마지막에 꼭 성공할 거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으니까 꼭 성공할 거야. 원하는 거 다 이룰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책의 책의 그 문맥을 그대로 읽어보면 나는 말이지 훌륭해. 나는 말이지 대단해. 뭐든 잘해. 마지막에는 꼭 성공할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 노트를 매일 하면서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수고했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말을 꼭 해주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도 마치고 와서 너 오늘도 운동 열심히 했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이 말을 잊지 않는 거. 조금 거라도 뭔가를 했다면 꼭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지금은 습관화가 되어서 이게 정신건강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사람들이 평범함을 넘어서서 특별해지고 싶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을 버려라. 오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모든 일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같이 착한 사람은 이런 심술 굳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일수록 강해져야만 합니다. 쟤는 사람이 참 좋아 라는 평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악에 약하면 남들에게 얕잡혀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읽지 말걸 그랬어요. 그쵸? 초록색 마크된 부분만 읽어야 될까요? 초록색 마크 표시 초록색 표시된 부분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을 오케이, 이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을 깔보고 덤비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상대 비위를 맞추기를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의연한 태도로 맞서세요. 나는 조금 이게 강해가지고 내가 오늘 친절하지 않았나? 상냥하지 않았나? 라는 특히 뭐 이렇게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운동할 때 자꾸 쓸데없이 말 거는 거. 나는 지금 몰입해서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의도가 보일 때가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상냥해지지 않게 됨으로써 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좀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 내가 막 사이토 이토리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책을 읽어보면 나에게 그렇게 뭐 내가 불친절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단호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단호하게 표시를 하니까 나는 지금 운동에 몰입해 있으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토리님께서 저에게 죄책감을 씻어주셨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내려주실 때 이게 정말 책을 읽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깔보거나 덤비는 사람 혹은 무례하거나 방해를 하는 사람에게까지는 상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상대의 비를 맞추기를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의연한 태도로 맞서야 합니다. 또한 언뜻 보기에는 친절하지만 상대를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도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쵸?
계속 강조하지만 좋은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간파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이 위할 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한국 책 읽는 게 약간 힘들어지는 또 혀가 또 그 위치를 가려고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거드는 피워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의 두뇌는 자신의 입에 담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거, 지금 내가 눈에 담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곧 미래의 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수련을 잘 하고 있죠. 자,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자꾸 운동하러 가면 말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화를 낸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단호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런 부분이 내가 상냥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단호하게 내 입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은 우주로 발산됩니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 배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대처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진짜 글의 힘이란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글을 읽을 때 내가 그렇게 이룬 것처럼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벅차오름, 설레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은 우주로 발신됩니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눈에 담는 것, 내가 행동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지금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 배에 힘을 주고 당당히 외치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대처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맞아요. 일을 할 때 불안한 얼굴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프로에게는 당당함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함 그 자체. 자, 인간관계에서 대한 고민은 사실 그 어떤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테니까요. 자, 맞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내 몸도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뇌도 내 뇌인데도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명심하세요. 어느 경우에도 바꾸고 싶은 상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코를 엄청나게 골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는 행복하겠죠? 나의 목소리와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처럼 코를 고는데. 자, 그리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남기는 비법은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몇 번이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몸매가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자신만의 그런 이상을 몇 번이고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당신 근처에 못 오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새 싫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언어가 부리는 마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이토 이토리님은 이 힘을 믿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한 번에 다 읽었는데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을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입에 담는 말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마법의 힘입니다. 맞아요. 말이라는 것에 깃들어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큰 힘이라 할 수 있죠.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커피 2잔 마시고 책 많이 안 읽었는데 그래도 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뭐 먹어야 되는데, 이거 책 읽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닌 회색 지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흑백을 확실히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회색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반면 남의 회색 지대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 흑백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 덕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것도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세요. 자신의 회색지대처럼 친구의 회색지대도 관대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이 소중한 친구와 오래 사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배가 고파서 잘 안 읽혀줘요. 자, 그러면은 좀 모자란 면이 있는 편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야 나랑 똑같지 않아? 하며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응원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공감하게 됨으로써 자, 컴플렉스나 핸디캡은 갈고 닦으면 보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준 것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갈고 닦으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이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이토리님께서는 병약하다는 핸디캡을 최대한 살려서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하셨죠. 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이 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그 약점은 불안도? 예민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불안도와 예민도를 통해서 자극에 취약하다.
어떻게 보면 자극에 쉽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분출할 수 없는 좋은 호르몬들, 다이돌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을 쉽게 많이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강화시켰다 보니까 그게 신이 주신 선물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 대신 내가 예민하고 불안하다라는 그 기본 성향은 바뀌지가 않으므로 내가 나쁜 호르몬을 분출시킬 만한 상황이나 어떤 장소를 피하게 되는 그런 또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보세요. 네, 발견해서 지금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살리려 할 때 신은 당신에게 행복한 성공이라는 상을 줍니다. 네. 지금 25분이 안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밥을 먹고 다시 독서노트 이 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의 하루 루틴을 거의 다 마쳤고 빨리 책 마무리하고 루틴도 마무리하고 운동을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축축 늘어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시기네요. 보니까 어쨌든 빨리 운동하고 오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남은 부분 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서는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최고의 배움. 자,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따라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 책을 통해서 얻은 사이도 이토리님의 그 인생에 대한 철학과 생활 태도를 잘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특허를 따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내가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왜 따라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그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오류의 에센스를 첨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초심자가 망가뜨려서 따라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따라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따라하는 거.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 안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라고요? 나는 나를 버리기 싫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하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아, 나를 버린다라는 게 나를 완전히 내 자체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위해서 운이 좋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철학이나 태도, 행동 등을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 특히, 그쵸? 반대로 뭔가를 할 때 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마법의 법칙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등을 말하면 모두 몸을 앞으로 빼고 기대하며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컨셉트가 되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는 마음,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는 마음.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즐겁게 해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네. 그 말이 무언지는 알겠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게서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서 최고의 친절인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 상대가 알기 쉽게 잘 설명한다. 이래서 성공하려 한다면 우선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프로 정신입니다. 알기 쉽게 오늘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알기 쉽게 잘 전달한다 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걱정이라는 능력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걱정.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걱정에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거, 아니면 과거에 쓸데없는 기억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 바쁘면 돼요. 내가 하루에 가지고 있을 그 루틴을 그냥 실행하고, 그리고 약간 바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 그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생각할 겨를을 안 만드는 거죠. 그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루틴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해야 될 그 루틴이 있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 그게 정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약간 바쁜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참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검지와 엄지에 힘이 꼭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는 신기한 힘, 즉 재수의 힘이 채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또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호령이나 지도령과 같이 우리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랑과 빛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오늘 얼굴로 기분을 좋게 하세요. 밝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몸에 지니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책에서 오디오북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해온 것은 이 부유령에 사로잡히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건 나쁜 건데,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밝고 사랑이 담긴 말을 조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항상 사이토 이토리님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색깔이 조금 화려한 분홍색, 그 핑크색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으로서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꼭 진짜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원 정도면 길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설사 이미테이션을 하고 있더라도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고 있는 그 파동이 밝고 눈부셔서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화려한 장신구라던가 그런 화려한 색깔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을 기본값으로 만들고, 그리고 항상 예쁜 말만 해라, 말그릇을 예쁘게 가꾸라 라는 것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좋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이 밝고 사랑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멋지게 태어난 것은 실은 신이 주신 운명입니다. 멋지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멋지게 태어난 사람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할 때 신은 그걸로 되세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것입니다. 매력을 한껏 발산해라. 그렇게 하면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에게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힘을 북돋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매력을 발산시켜라. 여성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 집의 운을 좋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이 아름다워지면 가족 전부가 행복해지거든요.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행복의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답게 가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인이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남편의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이 일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꾸미는 일을 생각할 때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집의 온기를 좋게 하려면 부인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의 신으로 삼아야 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은 그 주어진 아름다움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계속 갈고 닦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매력의 상승폭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올라갔는가로 매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매력을 하나씩 갈고 닦아보세요. 사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 저는 외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발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마 이 부분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력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내적으로 모두 가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썹을 정리하거나 크림을 발라서 피부에 윤기가 나게 하거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일, 핑크색 블라우스, 오렌지색 통의 원피스를 고르는 일,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는 일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좋은 점을 더해가는 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전보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즐기다 보면 점점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 봅시다. 자신을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것입니다. 맞아요. 항상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었는가. 자,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며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집니다.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신이 준 것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신이 내려준 환경에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 그동안 읽었던 책에 여러가지 부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책 한 권 부자의 인간관계 마쳤고요. 마지막 특히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힘이 들어지긴 했는데 약간 좀 커피 마셨던가? 카페인에 조금 힘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인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뭔가 바꿀 수 있고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방향 자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내려주는 이런 책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토 이토리님은 너무 좋아요. 그냥 이름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토 이토리님의 부자의 인간관계 책을 한번 읽었던 책인데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 이렇게 오늘 또
독서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